슈퍼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움직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래통합당의 정치 판세, 이번 시간에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김종인 비대위 출범, 미래통합당은 어디로?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뜨고 또 위성정당하고도 통합이 됐고, 그렇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거 안 하셔요? 김종인 그는 누구인가? 정리의 왕을 모르시는 시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분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뭐 비대위 구성한 거는 찬성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뭐 찬성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락의 위기까지 처했고, 또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보수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비대위는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다만 김종인은 아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비대위는 필요한데 김종인은 퀘스천 마크다. 그렇죠. 예. 우선 그 뭐 신상에 대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예. 미래통합당을 만들 때 처음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그 대통합의 그 설계를 박형준 교수랑 같이 이제 1년 반 거슬러 가면 1년 반 전쯤부터 같이 하면서 예. 단계별로 통합의 모습은 어떻고 가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총선 어떻게 치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초안들이 쭉 있었는데 예. 뭐 저희가 부족한 탓이죠. 그리고 저는 뭐 낙천이 돼서 출전도 못했지만 그 총선 전과 또 총선 과정 전략 전술 이런 것에서 정말로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뭐 당명 바꾸고 이런 건 어찌 보면 뭐 마이너한 얘기고 예. 새롭게 정체성부터 전략 전술 미래 비전까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최적임자냐라고 봤을 때 뭐 최선은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최선이죠. 지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예. 더 좋은 카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유도 좀 듣고 싶어서요. 일단은 80세시잖아요. 고령이고 유신시대 국보위 시절 사람이고 전형적인 관료지향적인 분이죠. 예. 지금 시대, 그러니까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4차 산업시대나 반관료주의나 뭐 모바일이나 플랫폼 정당, 이런 시대를 지향해야 될 순간에 전근대라고 할까? 그런 인물이 아니, 보수 미래통합당을 이끈다, 그런 걸 설계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네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에 저기에 보면 홍준표라는 이제 새롭게 당선된 무소속 의원이죠 현재. 예. 공격을 했죠, 그죠? 예. 또 전과도 있다. 뇌물 뇌물 전과도 있다. 2억 얼마 뇌물을 받아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예. 말씀을 빼놓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종인 박사님이라고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일단 친분이 있네. 친분이 있어. 다음번엔 괜찮겠어요. 예. 키가 저보다 더 크고 정말 건강하세요. 예.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런 거 연세 드시면 주로 한식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한번 정말 말씀을 꺼내시면 예. 한 1시간 반 정도 스트레이트로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으니까. 네, 진짜 그 시대를 그런 가운데서 예. 굉장한 인사이트, 영감들을 줘요. 정말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부분, 그다음에 역사의 한복판에 섰던 질곡이죠. 예. 좋을 때와 나쁠 때와 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것까지는 뭐 지나온 역사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예. 첫 번째, 이분이 매번 젊은이들을 찾아다니셔요. 오. 젊은이들이 가서 뭐 어르신 만나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당신께서 뭐 뉴스나 이런 내용을 보고 젊은이들을 찾아다니시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듣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정신, 질곡을 잘 본인이 온몸으로 감싸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곡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이 예. 장시간 깨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칭찬하시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래통합당 하면은 태극기 부대나 막말, 이게 보수 꼰대 정치 이렇게 이제 정당 이렇게 많이 비쳤는데, 만약에 합리적이고 좀 중도적이고 참신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다시 설계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김종인 카드보다는 예. 요 사이에 주호영 원내대표인가요? 네. 참 참신한 행보로다가 국민들한테 많은 뭐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분도 합리적으로 중도적으로 오히려 그 보셨는데 카드가 더 좋다. 그렇지 않으면 보다 혁명적으로 한다면 지금 맞은편에 계신 신교수 같은 사람이 혁명적으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설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신교수 같은 사람. 이야.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떠십니까? 이제 지금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이 당이 지역구 86석, 이번에 이제 합쳐서 103석이 됐잖아요. 예. 19석 합쳐서. 그런데 영남 자민련 소리를 비아냥으로 듣기까지 하잖아요. 아하. 뭐냐면 그 중에서 딱 정확히 3분의 2가 56석이 대구, 경북, 부울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당대표가 돼서 진두지 한다거나 했을 때 원내대표는 좀 다르죠. 그거는 국회 내 사안들이니까 그렇죠. 전체 당대표를 맡아 했을 때 더 쪼그라드는 느낌. 이 부분을 아마 명키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승민 대표 분명히 개혁적이고 훌륭하시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다시 만약에 요번 타임에 바로 유승민 대표가 온다 그러면 그 어떤 개파적인 이런 논쟁이 또 있을 거다라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양당이 공이 지금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당권을 잡으면 기본적으로는 2년 단위로 가게 될 텐데 그 안에 대권이 펼쳐지잖아요. 2022년 3월에 대권이거든요. 예. 그럼 중간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자칭 타칭 대권으로 나가겠다, 직행하겠다 하는 분들은 당대표 맡기가 어려워. 제가 그 김종인 카드는 예. 뭐 이렇게 좀 미래하고 좀 걸림돌이 되거나 미래의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인물로서 부적절하다고 했고 세 분을 제시했잖아요. 네. 주호영, 유승민, 우리 신용환 교수까지 예. 세 명을 제시했는데 예. 전자 두 분은 영남 출신으로 좀 안 곤란하지 되고. 않냐? 그럼 남는 사람 한 명뿐이 없다는 얘기네. 자기가 본인을 스스로 적임자로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으세요? 혹시 신 교수님 좋아하세요? 저는 근데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경제 민주화의 전도사인 것처럼 본인이 항상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헌법 119조 제2항인가 그것이 경제 민주화 조항인데 그거를 나온다. 김종인 씨가 적극적으로 밀어서 그것이 헌법에 반영된 건 맞아요. 국고 시절에. 깨알 다만 정보. 그 이후에 김종인 씨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내다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 같은 게 적극 반대했거든요. 예. 그럼 경제 민주화라는 건 하나의 신화에 불과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점은 2016년에 민주당 그러니까 반대 정당 민주당 예.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19대 총선에 민주당을 제1당으로 도약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옥새 파동, 공천 파동, 완전히 예. 코미디 같은 일. 그래서 새누리당이 자멸을 했어요. 사실은 본인의 능력보다는 운이 상대방이 자멸하는 바람에 운이 너무 좋았던 거지 그 능력이나 실력이 너무 과장돼 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도사인 것처럼 한 것도 너무 신화처럼 포장돼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야, 오랜만에 예리한. 오랜만에 예리한. 예리한 지적입니다. 예. 아마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을 지칭하는 여러 호칭 중에서 타이밍의 기재다 이런 호칭도 있거든요. 예. 보면 쭉 긴장 관계로 끌고 와요. 쭉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 긴장 관계로 쭉 끌고 오다가 아주 정확하고 적확한 타임에 네. 한두 마디를 탁 던지면서 전체를 확 잡아 끄는 이런 능력이 이제 탁월하죠. 예. 요번에도 사실은 이 비대위가 무산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해. 하고 이제 딱 한 발짝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 있으면서 쭉 그 때를 기다리죠. 또 그렇게 오도로 그 방향으로 몰면서 때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이제 딱 임기가 내년 4월까지로 되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타이밍의 기재긴 하지만 예. 거기 한 가지 그 타이밍을 딱 잡을 수 있을 때 던지는 화두. 그 화두가 정말 촌철살인 어떤 말장난의 촌철살인을 넘어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아쉬운 게 이번에 조금 실력 발휘가 덜 된 게 이번 총선 때는 사실은 제가 반발짝 떨어지면서 어떤 걸 기대했냐면 각 동네방네 다니면서 만세 부르고 각 후보별로 지원하고 이게 아니라 예. 정말 상대가 깜짝 놀랄 바늘로 콕콕 찔러서 아픈 것 같은 거 해머로 치고 이런 거 말고요. 바늘로 콕콕 찔러서 아플 만한 어떤 그런 화두들을 딱 던지면서 치고 나가기를 기대했는데 이번엔 그게 좀 아쉬웠죠. 그러나 분명히 내용 있는 걸 갖고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그런 실력이 있다. 본인이 반으로 찔 만한 화두나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무뎌졌나? 여하튼 상황은 만들어졌고 김종인 비대위호는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제 이전과는 뭔가 또 달라져야 되는 미래통합당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그 미래통합당이 예전에 보면 그렇게 칭찬 일색이지는 않아서 아픔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래통합당의 방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방향을 보려면 큰 그림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매크로하게 큰 그림으로 보면 상대가 더불어민주당 177석의 강력한 177대 103인데 이 강력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가 누가 될 거냐? 거의 지금 이낙연 그 전 총리께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강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게감 있고 절제되고 정제되고 깔끔하고 맞습니다. 예,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대척점에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이쪽에서 아마 굉장히 안정적으로 청와대, 정부, 그다음에 당에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무게감을 갖고.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보다 더 무게감을 갖든지 아니면 파격적으로 들쭉날쭉 뭔가에 충격을 줘서 하는 방법들. 아마 이 강원 양면이 같이 곁들여지리라고 봅니다. 큰 방향성. 아니 저는 현실 정치인하고 저처럼 뭐 책으로만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 신 교수님이 현실 정치에서 좀 발을 뺐을 때 향후 뭐 보수 정당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보수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얘기야 무조건 다음 선거, 다음 대선, 다음 총선 뭐 이 얘기야 보수 뭐 진보 보수당이 어떻게 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겨야 먹어야 된다. 그거 차차로 얘기하려고. 근데 김종인 저는 지금 저기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거는 보수의 가치, 방향을 재정립하는 거라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런 능력이 사실 없어요. 오직 선거를 위한 구호하고 정책 이런 것만 뭐 능숙한 분이고 지금 미통당 의원들, 미래통합당 의원들 자신들도 보수에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본인의 생존, 본인의 선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비대위원장과 미통당 의원이 만났을 때 화학적 결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지금 이대로 갑시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금 어디가 보수예요? 어느 정당이 보수예요? 지금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미래통합당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 벌써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보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첫 일성으로 보수, 우파 이런 말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반대예요. 지금 최 변호사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왜 그 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걸맞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보수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꼴통이다, 뭐 수구다, 꼰대. 보수가 아니라 수구다, 꼰대다. 그 이미지가 나쁘게 돼 있으니까 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이잖아요. 정말 요번에 노르웨이인가요? 그 권력서열 1위 그 공주가 육군사관학교를 또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영국이라든지 그 스웨덴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맨 먼저 전쟁에 참전하고 다 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보수를 보수하라 책임 희생 헌신 이런 기본적인 모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창피한 단어가 된 거지. 어느 선진국에서 보수 정당이 보수라는 용어를 안 쓰거나 이러면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아까 최 변호사께서 왜 이런 얘기 안 하냐 했는데 근본적인 정체성 가치를 재정립하고 단적으로 지금 탄핵을 당하고 그 뒤에 지금 4연패 총선까지 이렇게 당하도록 단 한 명도 내가 부끄러워서 정계 은퇴하겠다 한 사람이 없어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특히 중진급이나 원로급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수라는 것들이 아주 수구고 꼴통이고 꼰대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근본적인 모습만 지킨다 그러면 아예 당명에다 보수라고 박아서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변화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변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도민들께서도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느꼈거든요.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 미래통합당의 상황들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없었다고 보죠. 인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가치, 사고, 체계 변화도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도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또 모든 사람들이 대권 준비한다라고 하죠. 과연 그거 시대 정신에 부합하냐? 아니라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그동안 변화에 어떤 밑 자산들이 축적돼 있어야 획기적인 폭발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비대위도 분명히 훌륭한 분이고 훌륭한 비대위원들을 꾸렸지만 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뭐 아까 원칙적으로 보수 가치 재정립이나 뭐 이런 걸 아니라 뭐 현실 정치만 따져봐도 신 교수님처럼 좀 어려울 거다.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예 대놓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통합당 그 전진 뭐 한나라당이나 뭐 새누리당 다 새누리당, 포함해서 10년 동안에 비대위가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7차례나 있었어요. 7차 김무성 비대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누구죠? 김병준 교수 그 비대위까지 네, 7차례나 있었는데 딱 한 번 성공했어요. 다 실패하고 분열하고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딱 한 번만 성공했는데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였어요.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당명을 바꿨죠. 새누리당 바꾸고 공천 불가리를 싹 해서 이겼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역사를 보면 핵심은 뭐냐면 당내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을 했을 때만 성공한다는 거죠.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의 때는 당내 헤게모니가 없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바로 선거가 코앞에 있을 때 또 가능하다. 급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그거 예. 하나 더인데 예. 지금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아마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 싶고 재보궐선거. 예, 재보궐선거 아마 4월 10일쯤에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그쯤에 보통 평상시에 예년의 사례들을 보면 선거 1년 후쯤에 약 10자리에서 한 12자리 정도 보통 재보궐이 나오죠. 예. 근데 재보궐은 항상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당의 무덤 그랬죠. 왜냐하면 여당에 대한 주로 평가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그쯤까지 잘 가시면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동안 비대위가 실패했던 거를 다 보면 의원들 소위 말하는 배지들께서 어떻게 잘 가나 보자. 잘 가나 보자. 언제까지 가나 보자. 왜냐하면 기존의 비대위는 진짜 임기가 길게 간 게 없었어요. 아마 최근 김병준 비대위가 꽤 그래도 오래 간 편이고 나머지는 금방금방 하는데 예. 어디 잘 가나 보자.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도 자기들 이 배지가 인위적으로 떨어져 나갈 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아마 김종인 비대위가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건 아니지만 4월 재보선까지 간다는 게 하나 조금 마지막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사이에 전당대 이후에 아마 각종 평가를 해서 이번에 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아마 당협위원장 물갈이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괜찮고 참신한 사람들이 남느냐. 제가 아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랬는데 예.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보수 정당이 지금 미통당이 헌정 사상 최악의 보수 정당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더 나빠질 수가 없어.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